진심을 많이 주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애에서는 마음을 많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다가가고, 어디서 멈추고, 어떤 태도로 상대를 대해야 하는지 아는 겁니다. 남자를 움직이는 건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 내 삶을 잃지 않는 태도, 넘지 못할 선, 그리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해지는 감각이 훨씬 오래 남습니다. 관계를 잘 이끄는 여자는 남자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상대가 노력할 자리를 남겨두며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다 쓰지 않습니다. 결국 좋은 연애는 누가 더 많이 참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의 흐름을 잡느냐에서 달라집니다. 남자를 잘 대한다는 건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끌려다니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관계 안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연애에서 실수하는 지점은 너무 빨리 모든 걸 내어준다는 겁니다. 시간도 주고, 감정도 주고, 이해도 주고, 상대가 노력하기 전에 이미 다 받아줍니다. 처음에는 그게 사랑처럼 보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상대가 편했으면 좋겠고, 이 관계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맞춰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더 잘해준 사람이 더 외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는 편해졌는데 나는 점점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연애에서 중요한 건 착함보다 균형입니다. 상대에게 잘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부터는 힘든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남자는 생각보다 관계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맞춰주는 사람을 만나면 노력하는 법을 배우기보다 받는데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상대의 부족함을 무조건 채워주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대신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어떤 순간에 위축되는지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어떤 남자는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늘 평가받는 느낌 속에서 삽니다. 일, 돈, 능력, 미래에 대한 압박을 혼자 떠안고 있어서 인정받는 말에 깊이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칭찬이 아닙니다. 정확히 본 장점을 말해주는 겁니다. 당신은 참 대단해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 좋았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인정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두루뭉술한 칭찬은 잠깐 기분 좋게 만들지만 내가 진짜로 봐줬다는 느낌은 관계 안에 더 깊게 남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해해주는 것과 엄마처럼 다 받아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가 힘들어한다고 해서 모든 감정을 대신 받아주고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모든 실수를 이해해주면 관계는 연인이 아니라 보호자와 아이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여자는 상대의 결핍을 알아보지만 그 결핍을 전부 떠안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런 부분에서 힘든 건 알겠지만 그걸 나에게 함부로 풀면 안 된다고 말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내 삶의 중심을 상대에게 넘기지 않는 겁니다. 남자가 더 진지해지는 순간은 여자가 자신만 바라볼 때가 아니라 자기 삶을 가진 사람이라고 느낄 때입니다.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연락에 바로 반응하고 모든 약속을 상대 일정에 맞추고 내 취미와 친구와 시간을 뒤로 미루면 처음에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는 나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늘 있는 사람처럼 여기게 됩니다. 익숙함이 깊어지는 건 좋지만 당연함으로 변하면 문제가 됩니다. 연애에서 적당한 여백은 필요합니다. 일부러 불안하게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도 있고, 내 시간도 있고, 내가 나로 존재하는 공간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갑자기 만나자고 했을 때 늘 달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오늘은 쉬고 싶어. 이번 주는 내 일정이 있어서 다음에 보자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은 밀당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남자는 내가 언제든 부르면 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긴장감은 불안하게 만드는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함부로 대하면 이 사람이 조용히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건강한 감각입니다. 관계에는 편안함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존중을 잃지 않게 만드는 긴장감도 필요합니다. 너무 안심시켜서 무례함까지 허용하면 사랑은 쉽게 흐트러집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질투를 이용하기보다 선택받으려고 애쓰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일부러 다른 사람 이야기를 꺼내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방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은 효과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더 신경 쓰고, 더 확인하고, 더 매달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깊어진 것이 아니라 불안이 자극된 겁니다. 불안으로 움직인 관계는 결국 서로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한쪽은 계속 확인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계속 자극해야 한다고 느끼면서 관계가 게임처럼 변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다른 남자를 언급해서 경쟁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에게나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태도,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기준, 그것이 훨씬 강한 힘을 가집니다. 상대가 나를 가볍게 대할 때 참고 웃어넘기지 않는 사람은 쉽게 대체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해도 계속 곁에 머무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덜 조심스럽게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가 진지해지는 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뺏길까봐 불안할 때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함부로 하면 잃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입니다. 그래서 내 가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를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낮추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건 선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연애에서 선이 없으면 상대는 어디까지 괜찮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은 허용된 만큼 익숙해질 때가 많습니다. 말투가 무례한데 그냥 넘기고, 약속을 자주 어기는데 이해해주고, 연락을 마음대로 끊었다가 돌아오는데 받아주면 그 행동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나쁘기만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괜찮다고 신호를 줬기 때문에 상대는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건 초반에 말해야 합니다. 그런 말투는 나에게 상처가 된다고, 약속을 가볍게 바꾸는 건 힘들다고, 연락 없이 사라지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화를 내기 전에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참다다가 폭발하면 상대는 문제의 본질보다 말투에만 반응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런 방식의 대화는 힘들어. 앞으로는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시 반복되면 나는 이 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을 말했는데 상대가 조심한다면 관계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말했는데도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반복한다면 그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내가 더 잘하면 상대가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존중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랑을 받아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결과를 경험해야 바뀝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건 칭찬을 잘하되 비굴하게 맞추지는 않는 겁니다. 남자는 의외로 인정의 말에 약합니다. 특히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을 알아봐주면 크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칭찬에도 질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대단하다고만 하면 가벼워집니다. 내가 실제로 본 장면을 말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늘 잘해가 아니라 오늘 복잡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정리하는 거 보고 믿음이 갔어라고 말하면 다르게 들립니다. 남자는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허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쓸모있고 믿음직한 사람이고 싶은 욕구에 가깝습니다. 그 욕구를 건강하게 세워주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이 부분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너랑 있으면 내가 안심돼 같은 말은 남자의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이 상대의 잘못까지 덮는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평소에는 인정해주되
잘못된 행동은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과 눈치를 보는 것은 다릅니다. 자존심을 세워주는 건 상대의 좋은 면을 알아봐주는 것이고, 눈치를 보는 건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내 마음을 숨기는 겁니다. 좋은 관계에서는 둘 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남자의 자존심만 지켜주고 내 감정은 계속 접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정 노동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중요한 건 상대가 노력할 자리를 남기는 겁니다. 모든 걸 내가 먼저 챙기고, 내가 먼저 해결하고, 내가 먼저 맞춰주면 상대가 움직일 공간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 장소도 내가 정하고, 연락도 내가 먼저 하고, 서운함도 내가 삼키고, 관계 분위기도 내가 맞춘다면 결국 연애의 운영자가 나 혼자가 됩니다. 상대가 나를 위해 생각하고 움직일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네가 정해주면 좋겠어. 나도 네가 먼저 연락해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이 부분은 네가 챙겨줬으면 해라고 말해야 합니다. 남자는 자신이 관계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 더 깊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 사람을 기쁘게 했다는 경험이 쌓이면 마음도 더 진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내가 다 해주면 상대는 수고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지 않은 관계는 쉽게 당연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어렵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시험하려고 일부러 밀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혼자 다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계속 노력하고 한 사람은 받기만 한다면 관계의 무게는 반드시 기울어집니다. 일곱 번째로 중요한 건 애매한 관계를 오래 끌지 않는 겁니다.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계속 확실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는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은 자주 하는데 만나지는 않고, 만나기는 하는데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다정하게 굴지만 책임 있는 말은 피한다면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이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더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더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차분하게 묻는 겁니다. 나는 너와 보내는 시간이 좋지만 애매한 상태가 길어지면 힘들어. 너는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에 상대가 진지하게 답하려 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회피하고 부담스럽다고만 하고 지금이 좋다며 책임을 미룬다면 그 답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자를 잘 다루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억지로 끌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매한 사람에게 내 시간을 무한정 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로 중요한 건 사랑을 증명하려고 나를 소모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더 이해해주면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바쁘다고 하면 참고, 연락이 줄어도 참고, 말투가 달라져도 참고, 내 마음이 무너져도 괜찮은 척합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게 되고 나는 속으로 점점 지쳐갑니다. 좋은 연애는 내가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얼마나 솔직하고 건강하게 말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합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대신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너는 왜 항상 이래가 아니라 연락 없이 늦어지면 나는 혼자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화가 싸움이 아니라 이해로 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중요한 건 남자의 말보다 반복된 행동을 보는 겁니다. 남자는 순간적으로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고, 잘하겠다고 하고, 네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관계를 잠깐 붙잡아두는 역할만 합니다. 진짜 마음은 반복되는 태도에서 확인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약속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말투를 조심하려 하고, 내가 싫어한다고 한 행동을 기억하고, 내가 불안해하는 지점을 줄이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방향은 보여야 합니다. 계속 같은 문제로 울고 있다면 그건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변화의 의지를 봐야 할 때입니다.
10번째로 중요한 건 관계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주도권을 잡는다는 건 상대를 이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감정과 시간을 내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가 연락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연락이 없으면 하루가 무너지고 그의 말투 하나에 내 가치가 흔들린다면 이미 주도권은 너무 많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내 하루 전체가 그 사람의 반응으로 결정되면 관계는 건강해지기 어렵습니다. 내가 할 일, 내 사람들, 내 취미, 내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연애가 내 삶의 전부가 되면 상대는 점점 더 큰 권력을 갖게 됩니다. 남자는 자기 삶이 있는 여자에게 더 오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만 나에게만 매달리지는 않는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 느낌은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잃지 않고 있다는 가장 강한 신호입니다. 관계를 잘 이끄는 사람은 사랑을 덜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을 주되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대를 인정해주지만 무례함은 허용하지 않고, 다정하지만 내 기준을 잃지 않고, 좋아하지만 애매한 관계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남자는 그런 사람 앞에서 더 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나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받아주는 사람 앞에서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편안함을 좋아하지만 책임 없는 편안함은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에서 필요한 건 차가운 계산이 아니라 건강한 기준입니다. 상대를 좋아해도 내 마음을 지키고 상대를 이해해도 내 선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좋은 여자가 되려고만 하면 때로는 너무 많이 참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연애를 하려면 좋은 사람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를 아끼는 방식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 때 행복한지, 어떤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는지, 어떤 관계에서는 물러나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남자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쉽게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면 그 기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상대가 그 정도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를 깊게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건 이것입니다. 남자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자를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보되 내가 전부 채워주지는 않는 것.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주되 내 감정을 낮추지 않는 것. 다정하게 대하되 선을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인지, 사랑 안에서도 나답게 서 있는 사람인지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완전히 복잡한 존재도 아니고 완전히 단순한 존재도 아닙니다. 다만 관계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대우받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인정받으면 더 잘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선이 분명하면 더 조심하게 됩니다. 내가 노력할 공간이 있으면 더 책임 있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조건 맞춰주는 연애를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참는 것을 성숙함이라고 착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관계는 내가 작아져야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나답게 서 있을 때도 상대가 나를 선택하는 관계입니다. 상대를 좋아한다면 잘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해주는 만큼 나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사랑은 헌신이 아니라 소모가 됩니다. 결국 오래가는 연애를 만드는 사람은 더 많이 퍼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뜻하지만 분명하고, 다정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면서도 자기 삶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자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관계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도 더 성숙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